이슈 오늘입니다. 차량의 도심 운행 속도를 조금만 낮춰도 사고 발생을 줄이고요. 또 교통사고 사망률도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17일부터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는데 안동경찰서 임지현 순경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임지현 순경입니다. 네, 2년간의 유예 기간 끝에 이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이 5030 정책이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전속도 5030은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등 보행자 위주의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네. 네네. 이 정책이 그럼 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교통 안전이죠.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가 3.5명이거든요. 근데 이 OECD 국가 평균이 1.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3배가 넘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92%가 도심부 안에서 발생합니다. 뭐 앞선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보행자 교통 안전을 위해서 도시부 안에서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 도심 내에서 안전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차량 속도를 낮추는 건데요. 실제 교통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될까? 감소나 사망자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조사 결과도 있나요? 네, 주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보행자가 이 차량과 충돌했을 때 사망 가능성이 무려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이 아무래도 속도에 따라서 제동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했을 경우에 이 보행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85%인 반면에 시속 50km로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에는 사망 가능성이 55% 정도로 낮아집니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서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래도 이 시속 50km 또 30km 이하로 낮춘다면 주행할 때 좀 답답함도 느낄 것 같고요. 또 도로 교통에도 좀 혼잡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운전자분들께서 이 교통 정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전국 12개 도시에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13km 구간을 시속 60km와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에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실험인데요. 네.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시속 60km로 주행한 차량과 또 50km로 주행한 차량 간 통행시간 차이는 2분 정도로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도심부 안에는 그 신호등이 많잖아요. 네. 이 신호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차량 시속 10km 정도 차이는 교통 흐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심부에서 통행 시간에 신호의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행 속도가 낮춰지면 신호 체계도 같이 변동이 되나요? 네, 그렇죠. 그 주행 속도에 따라서 신호 체계도 같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통행 시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제한 속도가 변경되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동시의 경우에는 그 안동 생명과학고 앞을 지나는 하이마로 일부 구간과 네. 또 억압골 교차로에서부터 탈중 공연장 앞을 지나는 6사로 네. 또 이 정화동 쪽 강남로 일부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변도로라고 하죠. 네네. 이 강변도로는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70km에서 시속 60km로 하향되었고요. 네. 또 이 터미널과 안동역이 있는 송야 사거리에서부터 송현 오거리, 태화 오거리, 또 안동역을 지나서 용상동까지 안동 시내를 관통하는 경동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기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아졌습니다. 네. 또 서동문로나 폐계로 단원로는 시속 30km로 하향되었고요. 이 밖에도 안동 시내 곳곳에 제한 속도가 변경된 도로가 많습니다. 네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운전하실 때 교통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된 속도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다닐 때 보니까 제한속도 변경 구간의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경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미 다 그 변경을 마친 건가요? 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하향된 구간의 모든 표지판이랑 노면 표시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죠. 스마트폰 어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업데이트가 필요가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한 속도를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거 최고 제한 속도를 20km 이내로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네. 부과되고요. 네. 20에서 40km 사이 초과 시에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10km 초과하면은요? 그것도 3만 원이요. 이내까지는 3만 원. 네. 알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이제 5030 정책이 시행되는데 이것 말고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5월부터 또 달라지는 내용들도 있죠. 네, 5월부터 좀 개정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당장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네. 지금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이거든요. 네네. 네, 현재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을 경우에 과태료가 8만 원이었는데, 네, 부터는 12만 원이 부과되는 거죠. 5월부터는 12만 원으로요. 네, 금액이 네. 상당히 세졌고요. 네. 또 요즘 전동 킥보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동안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많았는데 5월 13일부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거나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2인 이상 동반 탑승, 이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 법 규정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꽤 많아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고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안전운전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제한 속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분들께서 당장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고 또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신다면 좀 더 기분 좋게 운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안동경찰서 임지현 순경이었습니다.